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1월 2일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69,500달러 마이너스 1.1%, 한국에 이어 미국도 10월 월봉이 마감되었습니다. 단타 세력들 매도에 7만 달러 아래로 내려는 갔지만 월봉 플러스 종료되기 때문에 10월에도 큰 그림에서는 문제없어 보이고요. 하지만 9월 10월부터 이어온 월초 하락이 알트코인 쪽부터 매섭습니다. 새벽 동안 SEC가 이뮤터블 코인 리플처럼 소송할 것이라고 경고장 보냈는데 안 그래도 비트코인 7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는데 환불을 껴안고 있고요.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가 확실히 당선이 되어야지 코인으로도 추가 자금 빠르게 들어오고 알트코인 상승 동력이 만들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세력들도 불확실성에 추가 매수는 대기하는 상황이고요. 이더리움 2,500달러 21세어스 ETF 신청 소식 나온 리플은 플러스, 도지나 솔라나는 마이너스고요. 비트코인 도미어스는 56.4%로 하루 전보다 약간 낮아지면서 비트코인 하락에도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버티기 하는 중입니다. 우선 우리 리플 21세어스에서 리플 현물 ETF 양식을 SEC에 새벽 동안 제출을 했고요. 여기 공식 문건에서 21세어스 코 리플 신탁이라고 적혀있는데 작년 7월 부분 승소 나올 때만 해도 루머만 떠돌는 리플 ETF가 10월 항소된 이후부터 이제는 정말 출시할 것이라고 자산 운용사들 순차적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요. 7월에는 솔라나 ETF도 21세어스 신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통과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도 올해 7월 SEC가 겨우 통과시켜줬고 ETF 된 다음에도 이더리움 가격 폭락오고 최근 저점 갱신하는지 여부 위태위태한 상황이니까 리플 ETF라고 해도 당장에 큰 기대감은 없는 거죠. 7월 솔라나 ETF 신청할 때만 해도 이더리움 고점에 솔라나도 ETF 되면 이더리움처럼 급등할 것이라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ETF 되어서 비트코인 가격이나 SEC 규제에 따라서 얼마든지 가격이 내릴 수 있다. 투자자들도 스마트해졌습니다. 하지만 리플 솔라나 ETF 된 다음에는 나스닥 자금이 보다 빠르게 리플로 돌아올 수 있고 확실히 이전보다 펀드멘탈은 강해지는 거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다음으로 글로벌 대표 자산 운용사인 21세어스가 리플 ETF 신청을 한 건데 리플의 코인판 입지가 솔라나 다음 4위 정도는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에 리플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호재를 만든지가 리플 가격 끌어올리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장 추세에 맞게 셀프 코인 개발을 했고 커스터디, 수탁까지 한다고 회사 인수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되고 국제송금에서 거대한 JP모건, 웰스파고와 리플이 국제송금 혁신 나오는 게 필요한데 이번 대선 로비도 단일 알트코인 중에서는 리플이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결과부터 기다려보는 게 필요합니다. 리플이 솔라나보다 강점이라 할 수 있는 점은 리플랩스 주체가 있는 중앙화된 코인이라는 점이고요. 비트코인처럼 시총이 1300억 불 가면 중앙화가 크게 의미는 없지만 리플처럼 개발 중인 코인이 자리 잡기까지는 이더리움 재단처럼 회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솔라나도 7월 ETF 기대감에 상승했다가 현재 버티는 상황인데 샘 뱅크먼 감옥하고 리플보다는 확실한 밀어주는 주체가 없어졌죠. 22년 FTX 사태로 마이너스 99% 왔던 솔라나라 안정성은 다소 떨어진다 생각이 듭니다. FTX 전량 매도한 솔라나 코인을 경매해서 다른 세력들이 매수는 했는데 샘 뱅크먼이나 기존에 보유한 FTX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처럼 이더리움도 저점 갱신하려는데 솔라나가 이더리움 자리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10월부터 미국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 ETF 신청 속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10월 항소되고 재판 리스크 있는 상황에서도 10월 4일 비트와이즈가 먼저 리플 ETF 신청 포문을 열었고요. 블렐러, 피델리티하고 같이 글로벌로 5대 비트코인 ETF 운영사이기도 한데 비트와이즈도 작은 회사 아니라서 법률적으로 리플 ETF 가능한지 모두 체크를 한 다음 SEC 신청을 했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에도 1등 코인 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서 리플 포함해서 신탁 라지캡 펀드를 ETF 전환한다고 SEC 신청도 해둔 상태고요. 블랙록 지분 많이 보유한 그레이스케일도 리플을 ETF 편입시키겠다 신청해둔 상태라는 것은 그만큼 리플의 입지가 높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트와이즈, 그레이스케일, 21세어스까지 이런 자산 운용사들은 회사 자체 고문 변호사 데리고 사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리플 항소가 ETF 상장에는 문제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특히 10월 7일 SEC가 리플 항소했을 때 리플이 증
증권 아니라는 부분은 항소를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리플을 직원들에게 분배했다는 점이 문제시 되었고요. 리플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 운용사들이 얼마든지 ETF 신청하는 거고 11쉐어스 다음에 피델리티나 블랙록도 리플 ETF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어떤 스토리가 나오던 간에 결국에 투자자들은 단기 리플 가격 수익률이 중요합니다. 리플은 최근 삼각 패턴 무너지고 제대로 반등도 없이 횡보하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도 7만 달러 무너지고 이더리움도 위태위태한 상황이라 리플이 당장 오르는 것보다는 내릴 가능성이 높은 차트입니다. 하지만 11월 5일 미국 대선 11월 7일 FMC 금리나 시장에 충격 줄 만한 이벤트 많기 때문에 현재 차트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리플은 시장 불확실성 있는 상황에도 항소 리스크 해소되고 자산 운용사들 ETF 신청을 한다는 것은 단기적인 리플 가격보다는 장기적인 리플의 성장에 중점을 맞추는 거죠. ETF 된 다음에는 리플이 확실히 펀드멘탈 강해지고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에 ETF 상장되어 있다는 것만 해도 21년 같은 폭등장이며 미국 개인들이 리플을 굳이 코인 거래소 이용 안 하고 ETF 통해서도 즉시 매수가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리플의 시가총액이 40조인데 이 정도 수준은 나스닥장은 한번 제대로 타겟팅되어서 휘몰아쳐 들어오면 순식간에 200조, 300조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최근 나스닥은 테슬라, 엔비디아라고 해도 실적 보고 투자하는 중고수들 대부분이라서 매우 신중하고요. 리플이 ETF 됐다고 해도 정말 제대로 된 실력을 못 보여준다면 자금이 빠르게 안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리플이 10월에 비록 항소는 되었다고 하지만 이제는 법률적인 리스크가 크지 않아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코인 개발에 중심을 옮겨야 되고요. 21년 소송되고 지금까지 법률적인 부분에 대부분의 자본을 소비하면서 버텼는데 이제는 방향성 틀어서 기술 개발 더 해야 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 봉착을 했습니다. ETF 신청까지 결국 통과되면 자금 들어올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리플이 뭔가 보여줘야지 큰 가격 상승에 기여를 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요. 2020년 이더리움이 어느 코인보다도 먼저 폭발적으로 상승한 것은 획기적인 에코시스템이나 코인에서 가장 먼저 스테이킹 실시하면서 장기적인 코인의 가치 상승의 비전을 먼저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리플도 기술적인 개발이나 실적이 중요하다는 점 알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커스터디 인수를 했던 거고요. 리플이 발전이 작년까지만 해도 소송 때문에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술 개발 분야에서 기대가 많이 되는 코인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 며칠 남지 않았는데 막판에 트럼프보다 해리스가 지지율 약간씩 상승을 하고 있고요.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29%나 해리스 앞서고 있고 미국 언론 조사에서도 해리스가 3개 주에서 약간 우세하다. 본선거 들어갈 때까지 해리스가 경합주 사수를 할 때 대선 승리 가능성이 올라간다. 해리스의 긍정적인 뉴스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사들 이번 대선 선거인단 확보 예측상 보면 경합주에서 해리스가 약간 우세한 상태로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국 할리우드 연예계 스포츠계까지 해리스 지지한다. 르브론 제임스, 터미네이터, 어벤져스 팀까지 해리스 지지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민주당, 오바마나 힐러리 클린턴 좋아했던 할리우드이기 때문에 막판에 해리스 지지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폴리마켓 지지율을 보면 최근 해리스 다시 한번 대세로 나오는 것처럼 트럼프 지지율 약간 꺾이고 해리스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이 65%까지 올랐다가 59%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요. 하지만 트럼프 지지율 여전히 배팅 사이트에서 높은 건 사실이고 해리스 캠프에서는 연막 작전으로 폴리마켓 워시 트레이딩이 문제가 있다. 일부 세력들이 대량 배팅해서 투심 흔들리고 있다. 연막을 뿌리고 있습니다. 폴리마켓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야지 투자자도 무작정 트럼프가 대통령 될 것이라고 찍지는 않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하지만 폴리마켓 지지율은 해리스 역시 대량의 세력들 자금 투여해가지고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막 작전 펼친다고 해서 무작정 해리스가 지지율 높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지지율 약간 주춤해진 상황 되니까 트럼프가 한 배 탄 비트코인이나 테슬라 주가는 약간씩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다시 7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고 테슬라도 260달러 핵심 라인 돌파 직전이었는데 대선 불안감에 다시 248달러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10월 4주차 지난주 비트코인 6만 8천 달러 횡보할 때 기관들 크립토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습니다. 3주차 가장 많이 매수했지만 이번에는 적지 않은 물량 들어오면서 가격을 끌어올렸고요. 10월 5주차 이미 7만 3천 달러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을 했기도 했죠. 좀 더 자세히 3주차와 지난주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인 기관들 더 들어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8만 밀리언에서 7만 8천 밀리언 약간 하락했고 이더리움, 멀티에셋, 바이낸스 코인, 라이트 코인, 리플 대부분의 코인 비중을 기관들 줄였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보면 1200밀리언이었는데 1400밀리언 증가했고 트론도 47밀리언에서 48밀리언으로 약간 늘어났다는 점 알 수가 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